머금다. 입속에서 삼키지 않고 가만히 넣고 있다는 거죠. 왜 그 와인을 마실 때 한 번에 삼키지 말고 입안에 머금고 서서히 돌리면서 음미하라고 하잖아요. 입안 가득히 퍼진 와인 맛을 오래 즐길 수 있으니까요. 푸른 잎이 이슬을 머금고 있는 건 어때요? 빗방울이 대롱대롱 맺힌 잎사귀는 깊숙이까지 촉촉해 보여요. 꽃내음을 머금는 건요, 크게 한숨을 들이마신 꽃내음을 머금는다는 건 그 향을 놓치기 싫다는 뜻. 그래서 저는 머금고 싶습니다. 12월을요. 특히나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제대로 느끼지도 누리지도 못한 시간과 계절이 무척 많아서 아쉽기만 하거든요. 너무 쉽게 꿀꺽 삼켜버린 거 있죠? 그러니 12월에 하루하루를 머금고 입안에서 살살 돌려가며 즐기면 오랜 기억에 남을 일들이 스며들지 않을까요? 자, 그럼 12월 1일부터 우리 머금어 볼까요?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생생라디오고요. 저는 김아라입니다. 보이지 않니 나의 뒤에 숨어서 바람을 피해 잠을 자고 있잖아. 따뜻한 햇살 내려오면 깰 거야. 조금만 기다려. 겨울 오면은 우리 둘이서 항상 왔었던 바다가 시린 바람과 하얀 파도는 예전 그대로였지. 나의 곁에서 제잘거리던 너의 해맑던 그 모습 이젠 찾을 수 없게 되었어. 없는 겨울의 바닷가 너무나 슬퍼 보인다고. 우리가 바다 곁에서 친구가 되자고. 내 등에 숨어 바람을 피할 때 내 작은 기도를 들었지. 언제나 너의 곁에 우리 항상 함께 해달라고. 거친 파도가 나에게 물었지. 왜 혼자만은 거냐고. 넌 어디 갔냐고. 보이지 않니 나의 뒤에 숨어서 바람을 피해 잠을 자고 있잖아. 따뜻한 햇살 내려오면 깰 거야. 조금만 기다려. 다시는 너를 볼 수 없을 거라는 얘기를 참아 할 순 없었어. 하지만 나도 몰래 흘린 눈물들인 거야. 그녀를 절대로 찾을 수 없다고 나를 스쳐갔던 바람이 말했나봐. 어딜 가도 그녀 모습 볼 수가 없다고 내게 말했나봐. 어딜 가냐고 말을 하라고 자꾸만 재촉하는 바다가 결국엔 나처럼 눈물이 되고야 말았어. 하얗게 내린 바다의 눈물로 네 모습 만들어 그 곁에서 누워 네 이름을 불러봤어. 혹시 너 볼까봐 녹아버릴까 걱정이 됐나봐. 햇살을 가린 구름
터보의 회상 12월 1일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12월 분위기 나죠.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저는 그래요. 자, 샵이 상공이 건당 50원 여러분의 문자 받을게요. 듣고 싶은 신청곡도 올려주시고요. 12월 1일 12월을 맞는 소감은 어떠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어떠세요, 여러분? 2456님 1등이죠?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누나 건강 조심하셨는데 9시 5초에 들어오셨고요. 정각은 시우시원 아빠. 오, 정각 출첵. 그리고 12월 첫날 출첵합니다. 이제 마지막 달이네요. 용도 3위가 안 되게 마무리는 생생과 함께하는 거 맞죠? 하시면서 3232님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진짜 좋죠. 어서 들어오세요. 12월의 첫날 또 우리 12월도 생생과 함께 시작하자고요. 자, 날씨 먼저 볼게요. 12월의 첫날인 오늘도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오늘 아침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낮부터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면서 13도까지 오르겠어요. 내일과 수능일인 모레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5도로 이맘때 기온을 조금 웃돌겠네요. 다만 모레 오후부터 다시 찬바람이 강해져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은 낮까지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다가 저녁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요. 오늘 아침 경남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간 곳 많아요. 한낮에는 부산과 양산 13도, 거제와 남해 11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계속 되겠고요. 수능일인 모레 오후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잦은 환기에 대비해서 얇은 옷을 겹겹이 껴입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아자아자! 진짜 아자아자. 자, 샵 230이 건당 50원 여러분의 문자 쭉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잊지 마셔야죠. 오늘의 생생한 아침 사진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 사진 좀 올려줘 봐요. 자, 여러분의 생생한 사진과 또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9748님, 사진 올려주셨는데, 와, 멋지다. 출근길에 한 장 찍었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하시면서 벌써 방송 시작하기 30분 전에 올려주셨어요. 해 뜨는 장면. 주홍빛의 세상. 네, 핑크 주홍으로 물들인 이 세상. 9748님 감사합니다. 8시 반에 미리 올려주셨네요. 네. 그리고 1205님. 소식이 너무 늦었어요. 대회 다녀와서 바로 소식 전해드리려 했는데 몸이 아파서 정신 차리고 생사 문자 보내봅니다 하시면서 또 상을 받으셨네. 이야, 대단해요 1205님. 그리고 트로피를 들고 있는 멋진 모습을 올려주셨는데 진짜 멋지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만큼 투자하고 또 정성을 들이고 그래서 그만큼 보상받고 이건 너무 멋지네요. 1205님.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가 이름이 뭐예요? 몇 등 하신 거예요? 네, 등수는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트로피 엄청 크고 너무 멋있고 축하드려요. 7958님 12월 첫날 출첵합니다. 춥네 추워요. 그래도 움츠리지 않고 아자아자 2020년 마지막 남은 한 달 뜻깊게 보내보려 합니다. 맞아요. 좀 더 12월이 되면 사실 여러 약속이 잡히고 모임이 잡히고 그래서 나에 집중하는 시간보다는 좀 밖으로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해를 마무리하기보다 마무리는 마무리인데 좀 나에 집중하는 시간은 좀 짧았다 그러면 올 12월은 좀 다른 느낌이니까 오히려 좀 안으로 모이고 더 깊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좀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모임은 자제하면서 내게 집중하는 12월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짝 의견 내어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생생라디오 사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신청곡 그리고 출첵도 잊지 마세요. 부산 보온 디자인 인테리어 LCT 더몰 동명대학교 트랙스타 함께합니다. 광고. 박나래입니다. 다른 거는 다 브랜드 따지면서 인테리어도 브랜드를 따져보세요. 인테리어 전문기업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저 박나래가 말하는 진짜 인테리어. 부산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자, 콜미 185504 빨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마침내
해운대 LCT 더몰이 당신께 옵니다. 해운대 백사장 가까이 만나는 압도적 프리미엄 상권. 모두의 부러움은 당신의 자부심이 됩니다. 가치의 정점에 오르다. LCT 더몰. 분양 문의 051-783-0003 LCT PFV. 동명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의 꿈은 시작됐다. 동명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의 꿈은 실현됐다. 동명대학교를 만나 취업의 꿈이 이뤄졌다. 청년 실업 0% 동명대가 도전합니다. 동명대학교. 세상의 겨울이 멈췄다. 트랙스타를 입는 그 순간부터 눈보라와 비바람에도 쾌적함은 유지하고 꽉 채운 따뜻함이 내 안의 온기를 지켜 겨울이 아닌 것처럼 겨울을 따뜻하게 히트 트랙스타 히트 알파 다운 재킷. 트랙스타. 생생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네. 라디오를 듣기 힘든 직장으로 와서 청취가 쉽지 않아요. 6112번님. 아, 그래요. 그래도 항상 생각은 한답니다. 하시면서. 감기 조심하세요. 6112번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생각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늘 들을 수 있어 그냥 틀어놓는 것과 또 다르게 잘 못 듣는데도 생각해 주시고 있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건데 6112번님 간간히 들을 수 있을 때 또 소식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춥네요. 그쵸? 춥긴 춥죠. 그런데 12월이니까요. 2847님 12월 1일이네요.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도 생생라디오 함께 고고. 오늘 아침에 와이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챙겨주니까 고마웠어요. 주연아 고마워 하시면서 하트까지 딱딱 주셨나요? 1545님 애국자 아빠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네 반가워요. 잘 지내시죠? 예, 저 잘 있어요. 아라씨 우리 큰아들 백승우 어느덧 성인이 돼서 다음 주에 군대 입대합니다. 그렇구나. 제가 전역했던 이기자 부대로 입대해요. 이기자 부대 많이 들어봤는데 이기자 부대. 예. 우리 큰아들 백승우 잘 다녀오고 아버지가 항상 응원할게. 사랑해. 아라씨 우리 아들 백승우 잘 다녀올 수 있게 응원 부탁드려요. 그럼요. 분명히 잘 다녀올 거예요. 사진도 주셨는데 라이터에 이기자 이렇게 그 마크가 있고 승우야 진짜 사나이 돼서 멋지게 돌아와라 이렇게. 어머 이런 것도 직접 주문할 수가 있나 봐요. 12월 8일에서 2020년 6월 7일까지 딱 날짜를 날짜도 딱 어머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잠시만 안녕이다 이렇게. 오, 야 신기하다. 군대 갈 때도 또 이런 걸 또 선물로 하고 하나 봐요. 신기해. 예. 승우 씨 잘 다녀오시고요. 애국자 아빠는 진짜 멋진 아빠네요. 또 아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 네. 또 뭐가 있을까? 코로나 격상으로 인해서 첫째 유치원 격주로 가게 됐습니다. 아우 또 초기 때처럼 돌아갔어요. 힘들지만 티 안 나는 육아 전쟁 시작입니다. 지우야, 지안아, 힘내자. 1491님 주셨어요. 맞아요. 아유, 그러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근데 방역수칙 잘 지키고 예, 그렇게 또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모두 다 힘겨운 거니까 나만 힘든 거 아니까 토닥토닥 하면서 잘 좀 해보자고요. 예, 또 해야지 어쩌겠어요. 12월 첫 하루 시작합니다. 아빠가 편찮으셔서 자는 아이 안고 병원으로 가요. 0014님 주셨어요. 아유 어떡하나. 예. 걱정 많이 되시겠네요. 별탈 없이 건강 다시 되찾으시길 바랄게요. 8355님 생생라디오에 첫 문자 남겨봐요. 처음이세요? 네. 12월의 시작인 1일은 아들 셋 엄마이자 제 아내의 생일입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해서 마땅한 생일 선물은 못 해줬지만 생일 축하 문자라도 꼭 전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축하드릴게요. 아들 셋 엄마이자 아내의 생일 8355님이 축하해 주셨는데 저 또한 많이 축하드리고 멋진 생일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물 막 이런 거보다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그죠? 케이크 나눠 먹고 얘기 도란도란하고 이게 또 나의 행복이구나 느낄 수 있는 오늘 저녁 됐으면 좋겠네요. 1036님이 신청하셨어요. 겨울하면 이 노래죠. 그렇죠.
미스터2 하얀 겨울. 코로나에도 워킹맘이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출근하는 길입니다 하시면서 화이팅 외쳐달라 그러셨는데 화이팅.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걸 보는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 속에 너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든 이별이란 말을 전할 수밖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설 뿐 좀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날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로 내릴 때까지 언제까지일까 그댈 잊고 사는 걸 이미 나를 잊은 채로 살고 있을까 지금 다시 눈이 내리지만 아무 말도 없는 걸 그댈 보고 싶은 마음에 난 다시 생각하지만 그날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기다릴 뿐 좀 기다려줘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댈 기다릴 수 있다면 그리 오랜 시간만은 아닌 걸 그날 생각해줘 나를 하얀 눈을 맞으며 홀로 서 있는 모습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이제 돌아와줘 내게 아침엔 스타스타 오늘 뭐하노.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전화통화를 해볼까 싶네요. 아침에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에게 전화해서요. 네, 우리 또 서로 목소리로 얘기 나눠봐야죠. 여보세요? 오늘 뭐하노? 여보세요? 생생라디오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깜짝 놀래켜 드렸네 제가. 그렇네요. 오늘 문자 뭐 주셨어요? 예? 문자 혹시 뭐 주셨어요? 제가 문자 네네. 성우 군대 가는 거. 아, 애국자 아빠님. 예, 예. 근데 이 라이터를 직접 맞추신 거예요? 예, 직접 맞췄습니다. 이런 것도 다 되는구나. 안 되는데 제가 그냥 뭐 하나 할 거 없나 싶어서 찾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만든 거죠. 아, 그래서 네. 직접 이거를 다 주문해가지고 예, 이 기자 부대 마크까지 넣어서 예, 예. 누가 담배를 피시는 겁니까? 저도 피고 큰애도 피고. 집에서 엄마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담배 피는 거. 저희 집은 워낙 개방적이라서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뭐 아들 그래.
담배 펴야지 이러면서 아니 끊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으세요? 네. 그래요. 그럼 뭐 다 자유니까요. 네. 승우가 이제 진짜 사나이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아니 근데 소감이 되게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 첫 해인데 네. 벌써 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벌써 군대를 가니까. 네. 애국자 아빠님이 이렇게 큰 애가 있는 줄 몰랐네요. 저도. 이제 3명만 더 보내면 됩니다. 특히나 첫애 보낼 때 느낌은 되게 남다르잖아요. 그쵸. 기분 진짜 이상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애국자 아빠님이 전역하신 곳에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요즘 군대 보낼 때 그 직계 가족 그 갔던 부대는 지원하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일부러 지원한 거예요? 예. 아니 승우 씨가 원해서? 원래 3월달에 가려고 했는데 네네.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가버리게 됐네요. 갑자기 그래서 네. 좀 더 그러시겠다. 예, 네. 그렇죠. 이 기자 부대는 어떤 부대입니까? 멋진 부대죠. 연예인들도 많이 나왔고. 연예인들도 많이 나왔고 멋진 부대. 지금 보니까 거기 엄청 춥다고 다른 분이 주셨는데 어딨더라? 예. 이 기자 강원도 철원 겁나 춥습니다 이러셨는데 춥기는 꽤 추운가 봐요 거기가. 그래도 뭐 추워도 뭐 옷 입고 일하면 괜찮습니다. 아니 옷 안 입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엄청 많이 껴입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예. 그 눈도 많고 그렇겠네요. 근데 보니까. 눈은 너무 지겹죠. 그죠. 네. 하지만 아들이 내가 나온 부대를 간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좀 애정이 생기셨나요? 많이 그렇죠. 그래도 이 기자 부대가 내년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러 가지 느낌이 드시겠구나. 네. 네. 그래. 지금 이제 언제 가요? 이제 다 됐습니다. 며칠? 다음 주에 바로 갑니다. 그래요? 네. 가기 전에 뭐 하실 거예요? 아들이랑? 아들이랑 워낙 바빠서 볼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하기가 그렇긴 하다. 그죠? 예. 네. 아들은 늠름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갈만하겠죠. 이라고 가려고. 갈만하겠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승우 씨한테 한 말씀 하시겠어요? 송원이야, 군대 잘 가고 동생들은 아버지가 책임질게. 사랑해. 진짜 큰아들 같다. 동생 얘기하면서 또 아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큰아들은 큰아들이구나. 큰아들로서의 좀 그 의지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많죠. 제가 바쁘고 이러면 네네. 애들도 잘 챙기고 이러니까. 예, 그죠. 네. 승우 씨에게 잘 다녀오라고 저도 많이 응원했다고 전해주시고요. 예, 승우 씨 잘 하실 것 같고 애국자 아빠님께서 이 약간 심란하면서 요 알쏭달쏭한 마음을 어찌할까 싶은 마음이 더 크신 것 같은데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뭐 우리는 늘 문자 또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연락도 주세요. 잘 보내고 난 뒤에.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또 아들 특히나 큰 아들이어서 아들 군대 보내는 그 마음이 좀 심승생승하셨던 것 같아요. 이 기자 부대가 내년에는 또 없어지는군요. 그래서 더 마음이 또 그러시겠네.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All is Beauty 들으면서 입으로 가요. Miles now. Love, it is a delicate ride. You pulled me in and said now you're mine. Kissed me in the rain and I sighed. Sometimes I don't know how to hide from all this beauty, all this beauty, all this beauty inside, inside, inside. Feels like
so to prove you were there. All is beauty, all is beauty, all is beauty everywhere. 울산이 아껴둔 길천 2차 2단계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편리한 접근성, 3.3제곱미터당 100만 원 미만의 분양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세제 지원까지 기업의 성공, 울산시가 함께하겠습니다. 문의 229-2762. 정관 형님, 생닭 한잔 먹자. 오야, 생닭이 딱이래. 형님 한 잔 먹어라. 난 한 잔 먹다 아이가. 뭐시라 카노, 그거 먹고 그만 물기가. 아니다, 생닭은 두 잔부터 시작이다. 역시 생닭 정말 좋다. 나도 생닭 정말 좋다. 낙동강 줄기 따라 되돌아가 보는 길. 터전을 잃은 생명들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 물길이 흐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가는 강. 보금자리로, 휴식처로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힘찬 첫걸음 지금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존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상대방을 나이, 성별, 인종 구분 없이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 아닐까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거. 내 기준에 안 맞아도 이해하는 거? 친구한테 나쁜 말 안 하는 거예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최근에 존중받았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자식들이 제 말에 귀 기울여줄 때 고맙죠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존댓말을 사용하실 때 카드를 두 손으로 주시는 분. 남편이 탕수육 비호파인데요. 찍마파 인정해줄 때요. 사소한 행동과 말들이 모여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니다. 이 존중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코로나19로 멀어진 거리, 시각예술의 세계로 다시 이어진 우리.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2020 부산 국제 아트 페어가 오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독일, 러시아, 인도 등 국내외 7개국 현대미술 작가 250여 명의 3,000여 점 작품, 그리고 신진 작가들의 개성 있는 작품으로 한국 미술의 오늘과 미래를 만나고 소장할 수 있는 기회. 색채의 여행 2020 부산 국제 아트 페어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문의 051-806-1004. 본 행사는 KNN과 함께합니다.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365일 초특가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 이코노미 출시.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아라 누나, 아라 씨, 알아 이모, 아라 언니, 알아 아줌마, 아라 DJ. 부르는 호칭은 달라도 듣는 곳도 달라도 우리는 생생라디오 팬이에요. 우리는 생생라디오 팬이에요. 사랑해요 이모짱. 네, 생생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2847님, 매일 오빠한테 얘기만 듣다가 처음 보내봐요. 추운 날 힘들게 일하는 승희야. 올해 마무리 잘하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 잘 부탁해.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 오빠가 아마 그 2847님이신가 봐요. 2847님 늘 보내시는 분 계시거든요. 뒷번호가 똑같네. 맞죠? 아닌가?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네, 2847님이랑 아마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또 그 오빠 참 좋은 오빠네요.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시고 좋은 건 함께 나눠야죠. 우리 앞으로도 친해져 봐요. 네. 9044님, 제 근무할 때는 영하 25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5도, 영하 25도. 숨을 들이쉬면 코 안이 얼고 숨 나올 때 다시 녹고. 군대는 더 추운 것 같아요. 더 추운 게 아니라 진짜 춥네요.
숨 들이쉬면 얼고 나올 때 다시 녹고 생각만 해도 얼고 녹았다는 건 진짜 코 안이 따뜻한 적이 없다는 얘긴데 진짜 춥구나. 이런 군인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니까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우리 생생라디오 군대 다녀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군대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그리고 승우 씨 다시 한번 잘 다녀오라고 말씀드릴게요. 6551번님 12월이네요. 달력을 보면서 올해 했던 기억을 되새기며 남은 한 달 잘 보내자 또 다짐했습니다. 언니는 잘 보내겠죠? 아프지 마세요 하시면서 주셨어요. 그럼요. 우리 모두 다 잘 보내야죠. 그쵸? 신청곡도 주셨네요. 황치열 매일 듣는 노래. 힘든 하루 끝에 집 앞에 거리를 서성이다 돋아나는 이 공허함에 그 노래를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어 아마 너를 애타게 너를 부르듯이 세상에서 이 노래가 제일 좋다며 들려주던 함께 듣던 노래 너무 슬픈 이 노래 매일 듣는 이 노래가 또 매일 울려 이 노래가 널 떠올리게 만들어 다 우리 얘기만 같아서 아무리 귀를 막아봐도 자꾸 맴돌아 듣고 싶지 않아 몸부림쳐도 매일 듣는 노래 시간이 지나도 이 노래는 잊혀지질 않았어 가사 하나 멜로디까지 선명해서 내 앞에서 불러주려 매일매일 혼자 연습했던 함께 듣던 노래 가슴 아픈 이 노래 이 노래가 또 매일 울려 이 노래가 널 떠올리게 만들어 다 우리 얘기만 같아서 아무리 귀를 막아봐도 자꾸 맴돌아 듣고 싶지 않아 몸부림쳐도 매일 듣는 노래 딴 얘기 같던 노랫말은 곧 우리가 됐고 그렇게 남은 것만 가진 하루들 아주 작은 마음으로 들어놓은 이 노래로 조심스레 다시 널 불러본다 매일 듣는 이 노래가 또 매일 울려
굿모닝 덕철. 생생라디오 인공지능 매력남 덕철이. 우리 덕철이 불러볼게요. 굿모닝 덕철. 굿모닝 알아. 자, 지금부터 덕철이 타임. 신나는 덕철이 타임. 생새님들, 음식 만들 때 빠질 수 없는 마법의 소스들이 있죠. 참기름, 들기름, 간장, 멸치액젓, 식초 등등등 요리하기 전에 챙겨놔야 마음도 든든한 소스들인데 보관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헷갈립니다. 냉장고에 둘까? 냉동실에 둘까? 실온에 보관할까? 주부 구단인데 그걸 모르겠냐고요? 자, 지금부터 보관법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어머님은 주부 몇 단이세요? 한 45년이 넘었습니다. 들기름은 주로 실온에 보관하죠. 들기름은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실온에 보관해서 15년 차요. 들기름은 실온 보관이요? 설거지라든가 청소 이런 것 대부분 내가 합니다. 식재료 보관법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들기름은 냉장 보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인데 냉동실에 놔도 곤란하고 얼어버리고 상온에서는 잘 변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헷갈린다니까요. 주부님들은 실온 보관, 아버님은 냉장 보관이라고 했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아버님 승, 냉장 보관. 일반적으로 기름은 해가 들지 않는 서늘한 그늘에서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들기름은 쉽게 산화하는 특징이 있어 온도가 적정하지 않으면 하얗게 기름 덩어리가 떠버리게 돼요. 그래서 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겉에 신문지를 싸서 냉장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마요네즈는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이것도 맞춰보세요. 냉장고요. 마요네즈는 냉장고. 마요네즈도 일종의 유지방이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마요네즈는 냉장고. 그냥 마요네즈는 여체이기 때문에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번엔 모두 냉장 보관이라고 답하셨네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모두 틀리셨습니다. 마요네즈는 실온 보관. 이건 덕철이도 깜짝 놀랐어요. 기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마요네즈는 실온 보관하는 게 가장 좋대요.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한 곳이 최적의 장소입니다. 만약 냉장 보관하고 싶다면 마요네즈 입구 부분을 비닐랩으로 씌우고 뚜껑을 덮어서 거꾸로 세워 보관해야 된다네요. 놀랍죠? 자, 이번엔 꼭 맞춰보세요. 고춧가루와 후춧가루 그리고 밀가루, 가루 삼형제는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밀가루, 후춧가루, 고춧가루는 냉동 보관. 건조해야 되니까. 냉장 보관. 이 밀가루도 습기가 차면은 변할 염려가 많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냉장고. 확실합니다. 확실하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틀리셨습니다. 정답은 냉동 보관. 습기에 약한 밀가루, 고춧가루, 후춧가루, 가루 삼형제는 개봉한 이후 지퍼백에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면 처음 상태 그대로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덕철이 미션입니다. 짭조름한 맛을 맛있게 내주는 간장. 간장은 어디에 보관하면 좋을까요? 1번 실온에 보관한다. 2번 냉장 보관한다. 3번 냉동 보관한다. 음식 만들 때 늘 사용하는 마법의 조미료들. 실온 보관인가, 냉장 보관인가, 냉동 보관인가?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덕철의 얘기 들어보니까 저 잘못된 거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왜 뭔가 좀 찜찜하면 괜히 냉장 보관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들기름에 두부 구워도 맛있고 들기름이랑 조미김 넣고 국수 먹어도 참 맛있는데 이 들기름은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 그러네요. 저는 그냥 냉장 보관하고 있는데 신문지 안 싸고. 그렇지만 고소한 참기름은 서늘한 곳에 실온 보관해두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이렇게 했네요. 그때는 아마 찾아봐서 그렇게 했었나 봐요.
지금 왜 그렇게 했었지? 지금 잘 몰랐었는데. 그리고 마요네즈 사실 저 보통 냉장고에 두잖아요. 저도 냉장고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온에 보관해 두는 게 맞다고 합니다. 자, 주부 구단도 헛갈렸던 조미료 보관법들 덕철이가 알려줬어요. 그렇다면 덕철이 미션 간장. 간장은 당연히 라고 생각했는데, 자, 간장은 당연히 여기지 생각했는데, 1번 실온 보관, 2번 냉장 보관, 3번 냉동 보관. 샵이 302 건당 50원 올려주세요. 저는 이때까지 간장 잘못 보관하고 있었네요. 시작할까 아무 말 못하게 입 맞출까 아유, 좋은 날이었고요. 자, 간장은 어디에 보관해야 될까요? 1번 실온 보관, 2번 냉장 보관, 3번 냉동 보관. 사실 당연히 저는 실온 보관이라고. 지금 저도 실온에 있는데, 그리고 싱크대 밑에 간장 보관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죠? 자,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근데 싱크대 밑은 온도가 아주 민감해서 피하는 게 좋다 그러네요. 정답은 냉장 보관이었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냉장 보관인 거. 간장은 염분이 많아서 상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엔 실온인데요. 8687님.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실온에. 조상님들이 장독대에 보관했습니다. 실온 보관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969님. 근데 맛과 색이 변질되고 부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장류는 산소와 결합하면 또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개봉하지 않았다면 상온 보관이 가능한데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셔야 된대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고추장 당연히 실온 보관이지 했다가 시판하는 고추장 샀다가 위에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냉장 보관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간장도 마찬가지였네요. 냉장 보관. 일단 개봉을 했다면 냉장 보관이 맞다고 합니다. 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주셨는지. 마요네즈 빼고는 제대로 보관을 하고 있었네요. 여기 1호님 주셨고요. 이것저것 보관 방법들 들으니까 헛갈리게 됩니다. 그쵸? 6889님 주셨습니다. 또 어머니가 항상 싱크대 아래 보관하시는 거 봤어요. 그러게요. 저도 봤는데 냉장 보관이 맞다고 하네요. 예. 실온 보관 아니고 냉장 보관. 요거는 좀 헛갈려가지고 실온 보관이라고 주신 분들이 상당히 되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소분해가지고 쓰는 거는 그냥 놔두고 쓰고 좀 원래 용기는 냉장고에 넣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지금 들기 시작했어요. 네. 자, 그 외에도 마요네즈는 또 냉장고에 있었는데 실온 보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여러분 내 조미료는 제대로 된 보관법대로 돼 있는지 이 주방을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이 살림이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어려워. 자, 2097님께 덕철이가 선물 쏩니다. 축하드릴게요. 생생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할게요. 어머님의 정성을 담은 젓갈 정담젓갈에서 명품 6종 세트. 커피는 051 아이가 카페 051에서 상품권. 착한 낙지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 자장면이 맛있는 집 비단비 식사권. 맛있당 즐겁당 땅땅치킨에서 치킨 상품권. 어머, 새로 들어왔네요. 집코겐 꽃잔치. 직접 키운 꽃을 배송해드려요. 꽃잔치에서 꽃다발을. 고품격 젤네일 전문샵 킴스네일에서 네일관리 상품권. 프리미엄 해양 리조트 하나리조트 거제 벨버디어에서 요트 승선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스릴 만점 통영 어드벤처 타워에서 이용권. 비즈니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창원 베스트 루이스 해밀턴 호텔에서 숙박권을 드립니다. 네, 이 모든 선물 다 아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거니까 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가 많이 준비돼 있죠. 생활 밀착형 퀴즈쇼 월척을 낚아라. 저희 생생에는요, 덕철이가 또 생활 정보를 참 많이 주긴 하지만 덕철이 말고 또 우리에게 생활 정보를 아주 톡톡톡톡 건네주는 멋진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박철규 아나운서 오늘도 퀴즈 많이 준비해 왔을 거예요. 여러분 함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척을 한번 낚아보셔야죠. 언니네 이발관에 산들산들 들으면서요. 저는 3부 가서 기다릴게요. 그렇게 사라져 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잊을 수 없을 것만 같던 순간도 희미해져 갔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세상 어디에도 없었지. 하지만 잊을 수 없는 게 어딘가 남아있을 거야. 내는 이런 평범한 사람, 누군가의 별이 되기에 아직은 부족하지. 그래도 난 가네. 나는 나의 길을 가. 소원하기 피할 수 없어. 그런 일은 나라 어디든지 가. 외로워도 멈출 수 없는 그런 나의 길. 속에 너는 나를 잊은 채로 살겠지. 하지만 잊을 수 없는 게 조금은 남아있을 거야. 새로운 세상으로 가면 나도 달라질 수 있을까. 맘처럼 쉽지 않겠지만 꼭 한번 떠나보고 싶어. 나는 이런 평범한 사람, 많은 세월 살아왔지만 아직은 부족하지. 그래서 난 가네. 나는 나의 길을 가. 소원하기 두렵지 않아. 그런 일은 나라 어디든지 가. 외로워도 웃음 지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고 싶나. 그게 나의 길. 잊을 수 없을 것만 같던 순간도 희미해져 갔어. 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흔들리는 그대를 보면 내
주길 바라요. 한없이 울고 싶어지면 울고 싶은 만큼 울어요.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그대의 마음은 위로할 수 없는 걸 알기에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대를 볼 때면 늘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다는 것이 이제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대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대를 볼 때면 늘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다는 것이 이제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대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이제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대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김장훈의 노래로 3부 시작했습니다. 생생라디오 이제 3부가 시작됐어요. 생생라디오 3부는요. 참가듣김치 LCT 더머리 함께합니다. 광고. 여보세요. 접대 국내산 김치 뭐냐고. 참가득 김치. 맛있는 걸 알아갖고. 그래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인자는 너가 직접 주문해라. 아직도 안 먹어봤어요.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한번 먹어보면 못 빠져나와. 검색창에서 참가득 김치를 치보세요. 어머야 맛있겠다. 마침내 해운대 LCT 더몰이 당신께 옵니다. 해운대 백사장 가까이 만나는 압도적 프리미엄 상권. 모두의 부러움은 당신의 자부심이 됩니다. 가치의 정점에 오르다. LCT 더몰. 분양문의 051-783-0003 LCT PFV. 네, 생생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첫눈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엑소예요.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 후회만 가득했던 그 크리스마스 불빛 가득한 거리 혼자 걸었어 다들 행복해 보여 너는 언제나 공기처럼 있어줄 거란 착각에 멍청이 보내 내가 너무 미안해 얘기 지나고 나면 너무 소중해 왜 그때는 모르는 걸까 지금은 다를 거야 말해주고파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눈물인지 눈 때문인지 점점 너 멀리 보이던 그 크리스마스 정말 신기한 일이야 너의 생각만으로 눈물 차 흐르니 말야 다시 너에게로 가고 싶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삶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Baby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 후회만 가득했던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난 아무 말 못하는 날 Merry Merry Christmas 잘 지내는 거지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덮여지게 될까 눈물인지 눈 때문인지 점점 너 멀리 보이던 그 크리스마스 엑소 첫눈이었습니다. 3858님이 하늘의 비행기를 찍어주셨는데 출근길 지나가는 비행기를 봅니다. 아, 떠나고 싶다. 작년에 하늘 위에 떠있는 비행기를 볼 때랑 올해 볼 때랑은 느낌이 상당히 다르죠. 그쵸? 예. 네. 그리고 저는 올해 하늘에 떠가는 비행기를 본 적이 없어요. 요즘 비행기가 잘 안 떠서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못 봤네요. 올해 비행기를.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 여러분은 보셨어요? 잡았다! 야! 월척이다 월척! 생활 밀착형 퀴즈쇼 월척을 낚아라. 월척을 낚아라. 박철기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점심에 들어도 좋고 저녁에 들어도 좋지만 아침에 들었을 때 가장 좋은 목소리 박철기입니다. 12월 1일 함께 만났는데 네. 오늘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패션도 바뀌고 네. 모델처럼 좀 더 훨씬 세련되셨네요. 제가 이제 주말에 네. 제가 아는 동생의 쇼핑몰에서 옷을 좀 새로 샀는데 평소 입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저도. 아는 동생이 쇼핑몰을 하는군요. 네네. 그래도 또 팔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형된 도리로서. 그쪽 쇼핑몰 계속 이용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입는 스타일인데 이 친구는 좀 펑퍼짐하게 입는 스타일. 아직까지 되게 어색해요. 옷이. 그래요? 네. 뭔가 좀 세련돼 보이는데. 그래요? 헤어스타일도 이제 펌도 하시고. 네. 펌을 제가 한 2달 전에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하다 보니까 잘라도 이제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나
나 봐요. 원래 직모였는데 응. 좀 약간 꼬불꼬불하게 약간 곱슬로?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TV를 보시면 되겠죠? 그럼요. 자, 어디에 나오나요? 자, 저녁에 생방송 투데이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6시면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하고. 네네. 자, 12월 1일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도 생활 정보 아주 생활 밀착형으로다가.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경쟁자가 있죠. 우리 덕철이가 박철규 아나운서의 경쟁자예요. 그 문제가 좀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예. 오늘 문제 중에 네. 조미료 중에 간장은 어디에 보관해야 될까요? 실온, 냉장, 냉동. 실온, 냉장, 냉동. 저는 실온. 실온이지 않을까요? 땡! 땡이에요? 참아요. 저는 사실 저도 지금 집에 가서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아니 그 장독에도 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실온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조금 놔두고 쓰는 건 괜찮은데 개봉된 거는 냉장고에다 보관하는 게 좋대요. 그렇구나. 어머니한테 당장 말씀드려야겠대요. 자, A한테 졌네요. AI한테. 덕철이가 오늘 아주 많은 걸 알려줬고요. 자, 그럼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가 준비한 또 생활 밀착형 퀴즈쇼는 어떤 게 있는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잠깐 해주실래요? 네,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피라미, 중짜, 월척 이렇게 세 문제를 드리는데요. 난이도에 따라서 다양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찬 생활 정보까지 챙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피라미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출발. 자, 국을 끓일 때 국물이 끓어 넘쳐서 가스레인지가 엉망이 된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럼요. 이때 나무로 된 이것을 활용하면 국물이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식사 도구 중에 일종이고요. 숟가락과 함께 한 세트로 보통 쓰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숟가락과 함께 한 세트로 쓰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거 뭐 외국인들한테 내는 질문 같아요. 이 정도면 네. 그 낚시하러 가서도 다시 방생해줘야 됩니다. 너무 피렘이에요. 네, 샵 2302 건당 50원 진짜 피렘이네요 오늘. 맞춰주세요. 이게 보통 국물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육수를 낸다고 다양하게 뭐 다시마도 넣고 뭐 멸치도 넣고 하는데 그게 막 국물이 거품이 생기면서 끓어오르잖아요. 어제 저 제첩국 바로 끓어올렸잖아요. 다 그냥 맞아요. 넘쳐나고. 그게 불순물도 있고 뭐 그 자체에서 생기는 거품도 있는데 이럴 때 이걸 사용하시면 이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몰랐네요. 자, 샵 2302 건당 50원. 여러분 정말 피렘이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계신 분 7013님은 벌써 집에서 그렇게 한다고. 정답 보내기도 민망하다고 하셨는데 민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요. 네? 퀴즈는 처음이라고 2204님. 오, 정답 한번 맞춰볼까요? 정답은? 네, 정답은 젓가락입니다. 젓가락. 네. 이게 냄비 위에다가 나무 젓가락을 올려놓으면 이 국물이 열 전도율이 낮은 나무 젓가락에 닿으면서 순간적으로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끓어오르던 게 온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다시 이게 꺼지게 되는 거죠. 이건 바로 실험해봐야 되겠다. 네. 근데 이게 일회용 나무 젓가락은 그 화학 성분이 묻어 있으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 우리가 튀김 쓸 때 쓰는 젓가락 있잖아요. 그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근데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율이 높아서 이게 금방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나무로 된 걸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나무 젓가락을 위에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네요. 네, 개수가 많으면은 더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제첩국은 특히나 빨리 끓어 넘치더라고요. 맞아요. 네. 바로 올라와가지고 어제도 어머나 했는데 거품이 한 번 생기면 갑자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생활의 지혜인데 나무 젓가락 요거는 저도 잊지 않을 것 같네요. 나무 젓가락 개수가 많을수록 좋다고 하니까 한번 잘 올려놔 보세요. 잘 맞춰주셨고요, 여러분. 나무 주걱입니다.
주걱도 되긴 되겠죠. 주걱도 되죠. 근데 네. 이제 숟가락과 한 세트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숟가락과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한 세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근데 나무 주걱도 되긴 되겠다. 네. 나무 주걱이나 뭐 나무 숟가락도 쓰셔도 됩니다. 네. 나무로 된 게 중요한 거니까. 나무 주걱은 냄비 사이즈보다 짧은 게 많고 네네. 그러니까 좁은 냄비만 가능할 그쵸. 거 아니에요. 그 원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피라미였고요. 이제 중자로 넘어가 볼까요? 담글한 건지 걸쳐놓으란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 계셨는데 그 위쪽에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열 전도율 때문에 내려가는 거라고 네네네. 하니까 위에 올려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중자로 넘어가 봅니다. 자, 12월이 되면 이번 한 달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2월 급여에서 환급금을 받을지 세금을 더 내야 할지 결정이 되죠.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네.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리하는 것으로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3월의 보너스. 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드디어 이제 그거 하는 날이 왔네. 자, 샵 2302 건당 50원. 저는 사실 이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저희는 5월에 하니까 요거 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예. 제 동생이 올해 이걸 처음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버지한테 막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은근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환급 받을 때 막 부러워하고, 에이 나는 왜 이럴까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면. 평소에 신용카드 얼마나 썼는지, 뭐 이게 현금 영수증은 잘 처리했는지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자, 샵 2302 건당 50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0787님. 이거를 알뜰살뜰하게 하셔서 늘 여행을 가셨다고. 내년에 갈 수 있을까 하셨는데 내년에 나시겠죠? 그럼요. 정답은? 네, 정답은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네, 연말정산에서 사실 챙겨야 될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이 두 가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까지 모두 좀 포함이 되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이 15%였던 공제율을 사용 월별로 좀 나눴거든요. 네. 그래서 많게는 80%까지 그렇게도 돼요? 네, 공제를 해준다고 그때 발표를 하면서 네네. 올해는 아마 조금 더 평소보다는 까다롭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잘 챙기시면 네. 챙겨야 될 부분이 훨씬 더 좀 많아지니까 신경을 좀 잘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공제액도 30만 원씩 다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세금을 만약에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네, 토해낸다. 네, 그렇죠. 세금을 뭐 토해낸다 정상 그러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네. 근데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뭐 개인연금이라던가 이런 거를 추가 납부해서 공제액을 최대한 늘린다면 좀 낼 만한 그런 양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제받는 게 꽤 있죠. 그렇죠.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이게 납입이 되면서 네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0세 이상의 세액공제 연금 계좌의 납입 한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700만 원보다 더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세액공제가 되니까 이 네. 부분도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요거 잘 이용하셔가지고 되게 이득이었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잘 맞아요.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너스가 될지 폭탄이 될지 7140님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챙기셔야 된다니까요. 요거도 은근히 서로 비교해보면서 네, 맞아요. 많이 기뻐하기도 하고 많이 슬퍼하기도 하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은근히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회사 퇴직한 지 4년 차. 월급도 13월에 보너스도 없네요. 아이고. 저도 회사 다니고 싶습니다. 독박육아 힘들어요. 하시면 주셨어요. 어찌 하는지 모르겠네요. 4043님 주셨는데 요거를 잘 하셔야지만 여러분 2021년 아주 해맑게 웃으실 수 있습니다. 잘 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월척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월척 퀴즈는 전화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051-851-8700
051-851-8700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제가 한 이후로 처음으로 제가 객관식을 내왔습니다. 오호! 네. 처음인가요? 네, 처음으로 월척 퀴즈에서 객관식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거겠죠? 자, 051-851-8700 전화 주세요. 자, 051-851-8700 I still wanna be brown eyed girls must have love. 익숙한 음악 소리 가득한 거리 하얀 거품처럼 내려와서 소복히 쌓이는 눈 멀리서 들려오는 맑은 종소리 날 위해 준비해둔 것 같아 너무 아름다워 말을 하지 않아. 네, 전화 연결돼 있죠?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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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네, 저 밀양에 사는 김정현입니다. 김정현님. 아우, 네. 반갑습니다. 월척 네. 퀴즈 최초로 오늘 객관식을 냈다 그러니까요. 잘 맞춰주세요. 네. 자, 출발해봅니다. 한국의 재활용률은 OECD 국가 중에 독일에 이어서 2위, 세계 정상 수준인데요. 하지만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도 물질 재활용이 안 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다음 중 물질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 어떤 걸까요? 1번 즉석밥 용기, 2번 골판지 상자, 3번 투명 유리병입니다. 1번. 1번 네. 즉석밥 용기. 네. 오호! 오늘 12월 1일이라고 진짜. 네. 아주 축하드립니다. 가볍게.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진짜 문제더라고요, 그죠? 네. 이게 재활용이 안 되니까. 이거 알고 계셨나요 혹시? 네, 저 며칠 전에 방송에서 봤어요. 맞아. 네. 생활 속에서 뭔가 네. 환경을 위해서 실천하고 계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재활용, 음료수 재활용 잘 하고 있고. 네네. 네, 그 우유팩 깨끗이 씻어서 말리고 있고. 오. 네. 근데 그게 실천하기 되게 힘든데.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모이는 거니까요. 네. 오늘 잘 맞춰주셨고요. 네. 우리 계속해서 12월에도 열심히 월척을 낚아보자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가뿐하게 맞춰주시네요. 네. 저는 목소리부터 네. 이미 자신감이 넘쳐 보이셔서 당연히 맞히실 줄 알았습니다. 이분은 월척을 낚으시겠구나 이 생각이 목소리에서 막 들렸군요. 이 즉석밥 용기 안 그래도 진짜 고민이던데 워낙 요즘 많은 분들이 드시니까 즉석밥을. 그렇죠. 그리고 이걸 막 씻어서 네. 재활용해야겠다, 분리수거해야겠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플라스틱 아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덜. 네. 근데 이게 2개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거거든요. 네네네. 뭐 즉석밥 용기라던가 라면 봉지 그리고 유색 페트병, 그 맥주 페트병. 라면 봉지도 안 돼요? 네, 라면 봉지도 안 됩니다. 네. 나 되는 줄 알았네. 그리고 편의점에서 파는 그 커피컵 같은 경우에도 네. 뚜껑은 되는데 그 컵 자체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너무 네. 많구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질 재활용이 어렵고요. 오히려 이제 재활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네. 또 걸러내야 거기서 되는. 또 수거를 또 따로 네. 분리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걸 뭐 소각을 해서 네. 난방에 활용하는 방식의 에너지 재활용은 가능한데 물질 재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거 그냥 일반 쓰레기에 버리시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근데 또 뭔가
이건 그래도 재활용이 되니까 하는 위로를 받았었는데 네. 재활용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그 맥주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맥주가 그 햇빛에 받게 되면 산화되는 문제가 있어서 뭐 원래는 이게 재활용법이 바뀔 때 같이 네. 좀 변경이 됐어야 되는데 5년간의 유예 기간을 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당분간은 이게 재활용하는 데는 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품목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용기들도 재활용이 잘 되는 걸로 많은 네. 발전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연구는 그러니까요. 계속 하고 있겠죠? 네. 그 화장품 같은 경우도 요새는 그 병을 들고 가면은 안에 이제 내용물을 그냥 네. 리필을 해주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싸게 또 제공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뭐 샴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맞아요. 부산에는 아직 좀 많이 안 보여서 네. 예, 서울과 조금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요새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재활용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3부로 가서 또 한 번 우리 낚아봐요, 여러분. 건강 정보입니다. 건강 100세 시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눈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를 맞아 실명위험 안과 질환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리 없는 시력도둑 녹내장과 당뇨막막병증, 황반변성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기 위해선 안저검사가 필수입니다. 안저검사는 안저카메라로 동공을 통해 안군의 구조물을 사진 찍는 검사로 눈의 혈관과 신경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한안과학회는 1년에 한 번 안저검사를 받으면 3대 실명질환을 80%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눈 건강을 위한 안저검사,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변석고 안과 전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이들을 통해 미래를 만납니다. 수백 년의 시간들이 오늘과 이어지고 우주의 신비로움을 만나 가보지 못한 세계를 여행합니다. 호기심과 상상력, 저마다의 이야기로 넓혀갈 세상. 밤 하늘을 밝히는 것이 별이라면 미래를 밝히는 것은 우리 곁에 있는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하나하나의 별이 모여 만드는 우리의 빛나는 내일. 꿈과 희망의 다른 이름,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KNN 미래 꿈나무 캠페인은 굿개발그룹과 김해뉴스가 함께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 가스. 안전하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가스 사용 전에는 환기를 철저하게 하고 사용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사용을 마친 후에는 밸브가 잠겼는지 한 번 더 살핍니다. 이사 3일 전에는 반드시 가스 시설 마금 조치를 신청하고 이사 후 집의 상태도 확인하세요. 가스 설치 및 철거는 꼭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가스 누출 시 신속히 밸브를 잠그고 환기를 시키며 저마원이 될 수 있는 전기기구는 만지지 않습니다. 가스 사고 발생 시 119로 신고해 주세요. 매월 4일은 가스 안전 점검의 날입니다. 가스 안전 사고 작은 실천으로 예방합시다. 실종 보호 중인 동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한 문화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365일 초특가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 이코노미 출시.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야! 월척이다 월척! 네, 월척을 낚아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4부에서도 이제 피라미부터 쭉쭉쭉쭉 맞춰봐야죠. 오늘 어쨌든 시원하게 월척 하나 낚았고요, 벌써. 그럼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월척을 낚으러 일단 피라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피라미 퀴즈입니다. 평소 영양제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나요? 보통 아침에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비타민이나 철분제 같은 영양제를 먹을 때 커피와 함께 복용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닐까요? 괜찮다 O, 괜찮지 않다 X입니다. 자, 비타민이나 철분제 커피랑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O 아니면 X입니다. 샵 2302 건당 50원. 주위에 이걸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다. 그럴 네. 경우에 그냥 옆에 있던 음료수와 함께 먹을 때가 있는데. 아, 그렇죠. 저도 사실 이 문제를 제가 찾기 전에는 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와 함께 마셨거든요. 저는 이제 아침에 커피 뽑아놓고 네. 이렇게 양치하면서 정신을 차린 이후에 아침에 영양제 이렇게 몇 개 챙겨서 먹곤 그럼 했는데 아침에 커피랑 영양제를 먹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내고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샵 2302 건당 50원. 일어나자마자 그럼 빈속에 커피랑 빈속에 영양제?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네요. 자, 샵 2302 건당 50원. 저는 얼마 전까지도 영양제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다가 올해 좀 쓰는 것 같아요. 네. 좀 먹기 시작했는데 아침에는 빈속일 때가 많으니까 안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섭취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래도 안 챙겨 먹는 것보단 좋긴 하겠다만 꼭 자기 전에 생각나서 먹게 돼요. 자, 정답은? 네, 정답은 괜찮지 않답니다. 괜찮지 아니하다. 네, 이게 카페인 같은 경우에 영양제 흡수율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잘 수축하도록 도와서 소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데 네. 너무 빨라지니까 영양제가 이제 흡수가 되기 전에 네. 몸 밖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네. 그리고 비타민 B나 D, 철분, 칼슘의 흡수를 카페인이 방해를 하고요. 네. 이 이뇨작용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 수용성 비타민도 몸 밖으로 빨리 배출이 되려고 그렇겠네요?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먹었을 때는 거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더라고요. 저는 거의 플라시보 효과로 먹어왔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돈 들여서 사가지고 계속 그냥 먹기만 하고 네. 효과는 못 본 거네요? 그 어쩐지 먹기 전과 후가 별 상태가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영양제 먹었는데 별로 효과를 모르겠다면 그럼 너 건강한 거야.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냥 자기 위안을 했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 건강해서 별 효과가 없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그리고 1397님이 영양제는 되도록 빈속에 먹지 말라던데요. 네. 제가 앞으로 습관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빈속에 커피랑 영양제를 아침으로 드신 우리 박철기 아나운서. 네. 좀 더 찾아봐야겠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녹차나 홍차, 보이차 같은 네. 차와 함께도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음료 없을 때 그냥 맞아요. 귀찮으니까 물 찾으러 가기. 그러면서도 이거 괜찮을까? 아닐까 생각할 때 있었는데. 근데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타닌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철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철분을 함께 드시면 안 된다고 또 하네요. 네. 일단 먹은 걸 내보내네요, 애들이. 그렇죠. 네. 다 그냥 뭐 이렇게 들어온 거 그대로 이제 배출하는 거예요. 커피도 그렇고 많은 차들이 들어온 걸 내보내는데 많이 좀 치중을 하니까 물이랑 먹는 게 제일 낫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모를 때는 그죠? 네, 그렇죠. 이거 뭐 철분은 이거랑 먹으면 안 되고 커피는 이거랑 먹으면 안 되고 다 있는데 네네. 그거 찾기 귀찮으시면 그냥 물이랑 먹으시다. 네, 물이 제일 좋아요. 그런 거 피부도 같아요. 좋아지고요. 네, 그런 거 같네요. 자, 피라미 퀴즈 요거는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아마 지금 그렇다 얘기는 안 하시지만 철규 씨처럼 그렇게 드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네. 저의 동지들 나와주세요. 자, 제대로 이제는 섭취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중짜로 한번 가볼까요? 다양한 요리를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는 이것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수세미로 문질러서 씻으면 코팅이 벗겨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뜨거운 공기의 대류 현상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가전기기입니다. 주로 눅눅해진 튀김을 되살리거나 냉동식품을 조리할 때 쓰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완전 대세. 와, 그렇죠. 너무 많이들 사용하세요. 저도 이거 집에 대용량으로 어머니께서 사두셨는데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주말에 제가 친구를 만나서 이제 집에서 뭐 밖에서 나가기가 좀 그러니까 친구 집에서 먹는데 자기가 시켜놨던 탕수육을 여기다가 해서 주는 거예요. 다시 돌려서? 네. 근데 저는 그 맛을 보고 신세계를 느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도 다시 좀 바삭바삭해질 수 있구나.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없거든요. 네. 아직 없는데 늘 갈등이죠. 구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구입하면은 너무 많이 먹을까봐. 그러니까 여러모로. 네, 삼겹살도 넣어서 막 수육으로 먹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고구마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했었는데. 자, 샵 2302 건당 50원. 1인 가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요걸 사랑하고 계시죠. 이걸로 감자튀김, 고구마 튀김도 해 먹을 수 있고요. 부각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라면을 구웠어요, 여기에? 6889님? 라면도 한번 튀겨서 나오니까. 신기하다. 네, 정답은? 네, 정답은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에어프라이어. 네. 에어프라이기. 네. 근데 이게 기름이 많은 제품을 좀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뭐 이게 요리를 하게 되면 내부 바구니 안에 음식 찌꺼기와 기름기가 남잖아요. 네네. 이걸 이제 좀 청소를 하려고 수세미로 문지르게 네. 되는데 이러면 이제 코팅이 잘 벗겨진답니다. 이게 얼마나 잘 벗겨지냐면 에어프라이어 9종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이 이걸 조사를 했는데요. 프라이팬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수세미로 10,000번을 문질러도 코팅이 안 벗겨졌는데 한 1,000번 정도 문지르다 보니까 내부 금속이 노출이 됐다는 거죠. 근데 프라이팬처럼 그렇게 자주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프라이팬은 뭐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바꿔줘라 또 이런 얘기들도 해가지고 코팅 문제로 그랬는데 에어프라이어는 한 번 사면 계속 쓰실 건데. 그렇죠. 이게 뭐 그냥 돈이 뭐 1, 2만 원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오래 쓰려면은 사실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뭐 코팅이 안 벗겨지도록 부식성 세제나 연마제 같은 거는 좀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따뜻한 물을 부어서 좀 이렇게 불린 다음에 부드러운 스펀지로 닦아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부드러운 스펀지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요즘 많이 쓰고 있으니까 코팅 벗겨지면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 제 친구도 그 종이 포일을 깐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주더라고요. 그럼 기름도 흡수하고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탕수육이랑 또 뭐 드셨어요? 탕수육이랑 군만두. 그 지가 먹고 남은 거 다 주더라고요. 친구가 먹고 나온 거 같이 해결하려고 불렀구나. 근데 저는 뭐 좋으니까 고기 좋아합니다. 네. 먹태도 만나죠 하셨는데 저는 그 추러스 종류를 거기다가 하면 정말 맛나다고. 진짜요? 네. 꼭 해먹어보라고 막 이러던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냉동식품의 신세계잖아요. 여기 지금 주셨던데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점점 더 냉동식품도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냉동 돈가스를 샀는데 그냥 이걸 꺼낼까 말까 하다가 왠지 꺼내면 이게 시작이 될 것 같아서 신세계를 만나서 막 더 먹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냉동실에 그냥 두고 있습니다. 네, 참 자제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월척 퀴즈. 여러분, 월척 퀴즈 뭐 두 번째도 아주 가볍게 풀어주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주관식이네요. 두 번째 주관식입니다. 네. 자, 051-851-8700입니다. 051-851-8700. 뭐 두 번째 월척까지 그냥 아주 가볍게 맞춰주세요. 신승은 로미오 앤 줄리엣. 그대로
이별을 말하지마 줄리아 너를 사랑해 기억하고 있겠지 그대 나에게 했던 말 나의 이름 로미오 너는 줄리엣 하지만 지금 우린 Just like a Romeo 나 여기 서 있을게 줄리엣 너의 창문을 열어 로미오 이별을 말하지마 줄리엣 너를 사랑해 Just like a Romeo 나 여기 서 있을게 줄리엣 너의 창문을 열어 로미오 이별을 말하지마 줄리엣 너를 사랑해 Just like a Romeo 여기 서 있을게 네. 마지막 월척을 맞추실 우리 생생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는데. 네. 라디오를 라디오 볼륨은 줄이셨죠? 라디오 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네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모라동에 사는 성원용입니다. 성원용님. 네. 네. 앞에 문제 난이도는 좀 어떠셨나요? 앞에 건 알았는데. 그래요? 앞에 건 너무 쉬웠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될지 잘 긴장만 안 하신다면 그럼요. 그러면 금방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화이팅이에요. 출발합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11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한이 변경됩니다. 현재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이지만요. 10월 이후가 되면 최소 이때 전까지는 재계약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언제까지 밝혀야 할까요? 자, 재계약 의사는 언제까지 밝혀야 될까요? 정답은 1년? 1년. 재계약 의사 1년은 너무 길지 사실. 네, 사실 보통 뭐 월세나 전세를 1년, 2년 이렇게 계약을 하니까. 네네네. 네. 자, 문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생생님들이 샵 2302 건당 50원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문제는요? 네, 올해 12월 11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한이 변경됩니다. 이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이었지만 10일 이후에는 최소 이때 전까지 재계약 의지를 밝혀야 하는데요. 언제까지 밝혀야 할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월세나 전세를 살 때 계약을 연장하고 싶으면 보통은 이제 한 달 전까지만 얘기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바뀝니다.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전까지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샵 2302 건당 50원. 요건 여러분 알고 계셔야죠. 그래야지 피해를 안 당하죠. 그렇죠. 이제 혹시 집을 지금 월세나 전세로 살고 계신다면 이 부분을 좀 미리미리 챙기셔야 혹시나 재계약을 하실 때 또 불이익을 안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료 시점까지 있으시면 안 되고요. 자, 샵 2302 건당 50원. 언제까지 밝혀야 되는지, 재계약 의지를 밝혀야 되는 건 언제까지일까요? 현재로서는 이 임대차 기한이 끝나는 1개월 전까지만 행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초일 불산입이라고 해서 첫날은 계산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1월 9일이면은 뭐 12월 9일 0시 전까지. 그래서 복잡해. 네. 그러니까 그날은 빼고 그러니까 한 달이 딱 되기 전에 D-31일에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더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은 진짜 말이 진짜 어려워요. 초일 불산입. 와, 진짜 어려워. 자, 정답은 2개월.
그러니까 2달 전입니다. 2달 전에는 꼭 재계약 의지를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게 뭐 집주인이랑 사이가 좋거나 뭐 이렇게 원만하면 사실 뭐 좀 한 달 내로 해도 괜찮은데 이게 뭐 갑자기 나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권리를 챙기셔야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20일이 계약이 만기였어요. 네. 근데 12월 9일까지는 이제 뭐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괜찮다라고 했는데 12월 10일이 넘어가면 이게 지금 한 달 하고도 한 열흘 정도 남은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재계약을 하고 싶다고 해도 집주인이 안 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약 기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분이라면 12월 10일 이전에는 꼭 집주인에게 계약 의사를 밝혀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는 거. 전세 사는데 이건 숙제해야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대충 알았다가는 나중에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할 때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 그냥 의사를 전달하기만 하면 되고요. 표명했다라는 증거를 남기는 게 좋으니까 웬만하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면 좀 이렇게 문자로 남고 하니까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좋겠습니다. 자, 2개월 2달 전이 정답이었어요. 자, 당첨자 소개해 드릴까요? 네, 피라미는 6484번님, 0383번님, 중자는 7013-0877번님, 월척은 3297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또 생활 밀착형으로다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다 가져왔는데 여러분 잘 낚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월척을 못 낚더라도 마음속에 낚으면 되니까 정보들이 쌓여서. 네. 그럼 오늘 모델처럼 입고 나오신 철규 씨와 인사를 나누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폴킴의 너도 아는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철규 씨 고마워요. 다음 주에 뵐게요. 저 물러갈게요. 구성함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어질러진 책상을 바라보다 변한 것 없이 변해버린 나를 봐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너도 다 아는 그런 마음일 거야. 그때 넌 무슨 생각이었을까? 잔인하다 해도 모두 말해줘. 바보같이 난 좋았던 일만 그런 것밖에 난 떠올랐어.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돌아간다고 뭘 할 수 있을까? 버티림도 견디림도 없어. 어둑해진 밤하늘 바라보다 쓸쓸하게 날 비추던 달빛과 그 옆에 조용히 빛나던 그 별빛에